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들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던데 제 이야기도 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저도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시댁이 있거든요. 저는 신랑이랑 같은 동아리에서 산후배로 만나게 되었는데 신랑 어머님이 유난히 전화가 많이 와서 별나구나 생각한 기억이 납니다. 어디 모임이나 저녁에 술이라도 먹고 있으며 꼭 전화가 왔고 겨울이 되면 마치 엄마가 현관에서 메어준 것 같은 목도리나 몸이 조금만 아파도 어머님이 해주셨다며 무슨 달인물을 먹는 게 귀한 집 아들이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저도 연애를 하기 전에는 이러한 몇몇 부분이 저에게까지 영향을 줄 것을 알지 못했어요. 신랑은 많이 무뚝뚝한 성격인데 그래서 그런 건지 휴대폰이나 SNS와 같은 곳에 연애 소식을 알리지도 않았고 가족들을 소개시켜주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그냥 이 사람의 연애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대로 지내게 되더라고요. 신랑 동네가 번화가 쪽에 있다 보니 데이트를 할 때 신랑 동네를 지난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날은 우연히 신랑 부모님을 뵙게 되었어요. 나란히 커플 운동화를 신고 걸었는데 부모님이 사귀는 걸 모르실 리가 없으셨겠죠? 그래서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처음 만나 뵀을 때는 살갑게 잘 대해주셔서 괜찮은 분들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이후로 묘하게 신랑의 귀가 시간이 빨라진다거나 집에서 전화가 자주 오거나 혹은 1박 2일 여행을 가는 주기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냥 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 그럴 수 있지 하며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기는 했지만 결혼은 대부분 양가 부모님들이 주도해 주시다 보니 큰 트러블 없이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독립을 했으니 이제 시댁과의 문제도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걸 알게 된 건 결혼하고 채 2달이 되지 않았을 무렵이에요. 늘 신랑에게 자주 통화를 하시던 시어머님이 그 대상을 저로 바꾸게 되신 거죠. 저는 신랑이 외동이라서 부모님께 더욱 각별해서 자주 통화도 하고 의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대상이 저로 바뀌게 되니 불편해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신랑이야 아들이니까 그냥 시큰둥하게 통화를 하거나 대부분 내내 거리다 끊으면 되는데 저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잖아요. 어떻게 어린이랑 통화를 하는데 시큰둥하게 받겠어요. 그런데 이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일을 한다고 전화를 못 받으면 어른이 전화하는데 안 받는다고 버릇없다 하시고 매번 그렇게 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딴에는 최대한으로 통화를 하려고 노력을 한 건데도요. 그런데 이 전화가 정말 사람을 피말리는 게 바로 통화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말투부터가 하대하는 말투를 쓰시는데 요즘은 미나리가 제철이니 밥할 때 꼭 미나리 반찬 하나씩 해라. 지난번에 가보니 창이 너무 큰데 지금 있는 암막 커튼 말고 얇은 커튼으로 해서 채광이 많이 들어오게 해라. 분리수거함은 베란다보다 현관에 둬야 한다 등등.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을 하세요. 지금 결혼을 하면서 시댁과 거리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해서 이 정도인데 가까운 곳이면 찾아오고 난리가 나셨겠죠? 그리고 가장 스트레스가 받는 부분이 바로 이세 계획인데 제가 살이 없고 마른 체형이다 보니 제 몸으로는 임신이 힘들 수 있으니 살부터 찌우라고 말씀하시고 아들, 딸 상관없지만 아들은 있어야 한다는 남아소노사성도 강하세요. 이렇게 매일을 시달리다 보니 당연히 신랑에게 도움도 구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보다는 아들이 중간에서 잘 커버해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이 신랑이 하는 말이 그냥 받지 말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래요.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고.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결국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로 결국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예민한 체질이기도 하고 입덧이 너무 심하다 보니 예상보다 퇴직을 빨리 하게 되어서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임신 초기라서 그런지 잠이 엄청 와서 소파나 침대 가릴 것 없이 스르르 잠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임신을 했다고 해서 전화 지옥에서 탈출한 게 아니었어요. 임신 전에는 임신과 관련되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시더니 뭐 부추가 남자한테 좋다 뭐 그런 거요.
임신 소식을 알고 나서부터는 임신과 육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말들을 하시는데 본인 출산 경험이라든지 출산은 자연분만이 좋다든지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말 밥도 못 먹고 기운도 없이 쓰러져 자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오니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결국 그날 저녁 시댁 전화 문제로 큰 소리를 내며 싸우게 되었는데 신랑이 본인 아이를 임신한 제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집에서 잠만 자는 주제에 전화 한 통 받는 게 그렇게 어렵냐? 너 이렇게 이기적인 여자였냐? 라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정이 뚝 떨어졌고 속이 너무 상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 검진차 방문을 했는데 아가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체질상 마르기도 했고 예민한 유형의 사람인데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결국 아이가 버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첫 아이를 잃게 되었고 그날 산부인과를 나오면서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자식을 잃었는데 눈이 돌아가지 않고 배기겠어요? 여튼 그동안 전화 스트레스와 간섭이 많기도 했지만 결국 제대로 저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신랑에게 원망의 화살이 돌아가더라고요. 아마 신랑이 시댁에 제대로 저의 힘듦을 이야기만 해줬어도 혹은 안정기에 들 때까지만이라도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줬다면 이렇게 쉽게 한 생명을 잃었을까 싶은 마음에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도 한번 겪어봐라 하는 마음에 신랑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동안 당했던 전화로 집착을 했는데 일을 할 때에도 친구를 만나고 있을 때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대는 통에 신랑은 일상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도 신랑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건지 계속 통화를 해야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하기도 하고 무튼 제정신이 아닌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랑이 동창회를 간다고 나갔을 때가 있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여자 동창의 목소리를 듣고 이성을 잃어서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한 적도 있어요.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당시에 제가 정신적으로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산 이후에도 시댁에서는 위로랍시고 전화가 왔는데 이혼까지 생각한 마당에 시댁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쌍욕을 하고는 연을 끊자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냥 차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편한 걸 그동안 무슨 예쁜 며느리로 남겠다고 그렇게 아득바득 참고 버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신랑도 처음엔 제가 시댁에 욕을 하고 연을 끊자고 말한 걸 유산의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댁에 다독거렸나 봐요. 제가 지금 예민하고 곧 괜찮아질 거라고. 그때도 신랑은 제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한두 달 정도 신랑에게 전화를 하고 따라다니는 생활을 했더니 하루는 전화를 하자마자 집으로 왔더라고요. 어쩐 일이지 하며 있을 새도 없이 신랑이 저를 때렸습니다. 네, 제가 계속 전화하고 미치게 만드니 정말 신랑이 미쳤어요. 그만 좀 하라면서 저에게 손찌검을 했고 저는 그 다음날부터 전화를 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진단 기록을 떼고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제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껴보라는 생각으로 전화와 집착을 했고 이 과정에서 신랑의 폭행이 있었던 거라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신랑은 폭행 이외에는 본인의 잘못이 없고 오히려 전화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제가 최근 시댁과 신랑의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이라는 큰 일을 겪었고 그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신랑에게 의지하고자 한 부분은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신랑의 폭행 관련 병원 진단 기록 등으로 인해 재산 분할을 7대3으로 저한테 유리한 판결이 났습니다. 전 남편과 결혼 후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게 맞다고 생각한 결혼이었는데 이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재산이라도 얻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이 결과가 말이 안 된다며 날뛰고 있지만 법원 판결이 이렇게 난 걸 어쩌겠어요? 한 번의 결혼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옆에 재산이라도 얻어서 다행이고 이 돈으로 그동안 누리지 못한 여유를 좀 즐기려고 합니다. 마음부터 다잡은 이후에 다시 인생 2막을 시작하려고요. 지금은 저도 아기 잃은 슬픔에 이혼 소송에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는 상태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시댁의 괴롭힘을 참고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처럼 소중한 걸 잃고 정신 차리기 전에 잘 처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